안녕하세요. 정현경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최재형 선생님. 이 책 제목은 러시아 고려인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반병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예고대학 사학과에서 네.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반병률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옆에 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들고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제 오른쪽에 계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라라는 무역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기념사업회 이사를 하고 있는 안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얼마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펴내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전공이 러시아 지역하고 이제 그 만주에서 북한도 지역이거든요. 네. 제가 파기 논문이 그 러시아 원동 지역과 이제 북한도에서의 우리 민족운동인데, 그러니까 뭐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쭉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박사학위 논문 제가 96년도에 썼는데, 제가 학문 쪽 그 학자로서의 길을 걸은 이유는 계속 관심이 있어. 상당히 독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네. 독특하고 그 흥미를 끄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저렇게 기려야 될 부분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지만 하여튼 지금 이런 글들을 모아서 낸 거는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나왔죠. 네. 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알려진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알려지는데 큰 일조를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를 직접 많이 방문을 답사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최재형 선생을 빼고서 이게 러시아 한인사, 한인 역사를 쓸 수 없죠. 특히 이제 1920년까지 제정 러시아 시기에는 최재형 선생이 모든 한인사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최재형 선생을 언급하지 않으면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어떤 글을 쓰더라도 최재형 선생을 빼놓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중요한 분인데 최소한 이제 피살되기 있는 1920년까지는 최재형 선생 모든 단체, 모든 인물들 다 관계에 있어요. 최재형 선생님. 그러니까 올해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기념이 될 만한 그렇죠. 그런 책이네요. 네. 그게 순국 100주년인데 또 묘하게도 이제 지금 최재형 선생님 이제 탄신 그 출생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지금 1860년생 그 상해임시정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추도회에서는 또 1858년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여러 기사들이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사 중에서도 이제 뭐 62세에 돌아가셨다. 이게 60세니까 1920년에 이제 그래서 조금 출생에 관한 분은 차진이 있어요. 차진이 있지만 어떻든 올해를 1860년을 보게 되면 일단 후손들 얘기를 존중해서 그러면은 올해가 160주년이 되죠. 그러니까 순국 100주년 그리고 탄신 160주년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러시아 한인 사회 이 최재형 선생님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최재형 선생이 언제 그럼 러시아로 이주를 그 지금 이제 한 건가요? 1869년 이제 나이로 하면 이제 9살 때죠. 9살 때 한국 나이로 물론 10살이죠. 그뭐또 58년생으로 하면 이제 12살 때, 13살 때 가는 거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최흥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상당히 좀 호벌 기질이 있던 분 같아요. 그 아버지가 최흥백이라는 분이 이름도 모르지만 이름도 자체도 흥백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여성들이 참 처녀들이 무지하게 좋아했던 분 같아요. 이분이 호탕했던 분이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후손들이 남긴 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최흥백 선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에 있는 거를 보기 문고를 뜯어서 여성들이 와서 네, 막 그런 보고 얘기도 했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처음 들으셨어요. 호남아 기질이죠. 이게 최흥백 선생님. 그러니까 그 기질이 이제 많이 왔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책에 썼으면 노비 출신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렇게 노비 알려져 출신이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노비 출신한 게 그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건 최흥백이 누구냐죠. 최흥백. 근데 그분은 성이 있잖아요. 최 씨가 있고. 그 후손들은 다 양반이라고 청주 최씨니까 이제 그 양반이죠. 그런데 물론 양반이 다 양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몰락한 양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장농이었다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노비설인이 나왔던 천한 집안이다 나온 거는 그 어머니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지금 그 손자는 이제 뭐랄까 이게
기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름은 이제 기생이군요. 갑분이라고 그래서 갑분이. 네. 갑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갑분을 붙이는 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갑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갑분이 뭐 을순이 뭐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이제 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재능이 있었던 이제 러시아 말로 아티스트라고 이제 됐는데 저는 이제 예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그 이제 그 뭐랄까 저기 그 박보리스 교수가 러시아의 박보리스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노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노비니까 비죠, 비. 여자 노예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인 최영백은 소장농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더구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식 양반은 지금의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 신분은 아니지만 소장농의 신분이 빈농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를 만약에 박보리스 교수에 따라서 이분을 저기 노비로 보면 조선시대 당시에 1860년 그 시기면 노비 종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녀들이 다 노비죠. 그러니까 그 관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 전혀 틀리는 얘기는 안 해요. 노비라는 게. 네. 그죠? 천자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그러면은 이 노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최영백 선생이 아버지가 빈농이었으면 자기도 빈농이죠. 근데 조선시대 계속 살았으면 노비 대접 받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노비설이 이제 많이 퍼졌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구매한 거는 그 후손들이 얘기했던 그 러시아 말에 쌍놈이라는 게 있어요. 쌍놈이.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 부모님들한테. 쌍놈이라는 게 짠 놈이 이렇게 된 쌍놈이라는 건 쌍놈이라는 거죠. 쌍놈이다. 최영백이 쌍놈이었다. 그러니까 쌍놈이라는 건 뭐냐면 그 평민을 쌍놈이라고 하거든요. 양반이 평민 볼 때 네. 쌍놈이라고 그래요. 종을 보고서 쌍놈이라고 안 하죠. 좀놈이지.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상민이라는 게 평민이었다는 거, 커먼 피플이죠. 커먼 피플이라는 게 맞는 얘기죠. 농민 보고서 쌍놈이라고 그러죠. 양반들이 볼 때는 저 쌍놈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감히 양반한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면은 노비설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조선시대 그대로 살았으면 네. 최재형 선생이 그냥 9살에 러시아로 오지 않고 네. 그냥 거기에 조선에 살았으면은 1894년에 이제 갑오개혁이 되면서 일종의 뭐랄까 저기 노비제가 없어지잖아요. 소위 사노비가 공노비는 그 전에 없어졌지만은 사노비가 그때 없어서 성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 갑오개혁 때. 그러니까 이제 최씨라는 거는 이미 1860년대 최영백이 무슨 최씨라는 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노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최소한. 근데 어머니에 대한 건 아직 논쟁적인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지금 노비설이 당시에 사람들 동시대인들에 대해서 알려졌던 거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박미열 교수라고 그분은 또 노비라고 써서 이제 이분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노비설이 유포된 그 현재 학계에서 일제 그때는 문제였지만 이제 현재 노비설이 한국 학계에서 지금 최초 논문을 썼던 이정훈 박사라든가 뭐 우리 최정 전기를 쓴 박광 교수나 이분들이 다 그 노비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 번역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러시아의 그 번역을 최하층 계급이다. 쌍놈이라는 게 쌍놈을 노비로 본 거예요. 번역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퍼져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 그 방비알박 선생 또 다른 그 삼국사기를 번역한 분인데 이분이 러시아 언어로 번역했는데 이분이 2000년도에 최재형 선생 그 저기 탄신 140주년 기념으로 학술회의를 할 때 논문에다 노비라고 썼어요. 이건 노비다. 근데 그 후손들이 쓴 그 딸들이 둘이 쓴 거기에는 이제 그 쌍놈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주 이름도 지주가 오가이라고 나와요. 지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 이분은 생각에는 이제 한국사에 대한 조선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우리는 전문가기는 하지만 고대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마치 가까운 거 아닌가, 사실 가까운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리스 박 교수가 그렇게 본 거예요. 보리스 박 교수가 이제 한국학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대가시잖아요. 그분이 저기는 최재형 선생의 아버지는 소장 빈농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저기 노비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보리스 박 교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일치가 되는 건데 이제 저기 러시아에서는 이제 미하엘 박 교수,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비설에 다 지지하고 있잖아요. 저 빼놓고. 그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좀 교정하자는 거죠. 제가 2004년도에 보훈처에 그 저기로다가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추모제, 그 추모제를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제 최재형 선생이 2004년도에 됐어요, 이분이. 네. 독립운동가로. 이달의 독립운동, 9월에 독립운동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랄까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은 그분이 저쪽 러시아 국적을 가진 분이니까 러시아 코리안들이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 보훈처도 얘기해가지고 보훈처에서 지원이 나왔어요. 행사 지원이. 그 예산이 나와가지고 우스리스크 가가지고 그 추모제를 한 거예요. 최정생 추모제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김발열의 선생이나 우리 김광석 사장이나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우스리스크 시하고 이제 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행사를 처음 한 게 이제 그 이제 최정생 선생 추모제인데 지금은 이제 4월 참변 추모제로 바뀌었죠. 확대됐죠. 네. 그래서 거기 러시아 사람들 세르게이 라조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기도 한 몇백 명 죽었으니까 우스리스크에서만 한 250명 죽었어요. 우스리스크 그 일본 4월 참변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추모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최정생 추모제를 시작한 건데 2004년도에 그 이후로 이제 네 분을 했고 같이 들어가신 네 분, 김희직, 엄주필, 황경섭 네 분.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는 이거 고려인들이 좀 불편하겠다. 러시아 국적 가졌는데 자기들 뭐 한국 사람들이라고 모아서 이렇게 뭐 하는 게 그래서 그럼 러시아 그렇지 그 4월 참변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대형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추모제야 돼. 그래서 우스리크 시에다가 정식을 요청해가지고 공동 이제 합동 추모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서 이제 의장대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행사를 크게 했죠. 네. 보면 그 예전에 그 러시아 한의사회 그 집에서는 항상 이 최정 선생의 집집마다 사진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회에서 정말 어떤 위치였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러시아에도 많이 다녀오셨죠, 회장님도요. 그 한의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몇 번을 다녀봐가지고 네. 근자에 이제 알았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같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 같이 행사도 같이 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항상 존중하고 그 뭐 너무 감격스러울 뿐이죠, 가서. 지금 대단히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방 교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발렌친 선생 최발렌친 손자인데 네. 그 이제 셋째 아들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 셋째 아들이 저 발렌친인데 최발렌친 뾰트로비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최뾰트로 시메노비치니까 최재형 선생이 러시아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을 그 부칭이라고 해서 네. 페트로닉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은 그 아버지 성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뾰트로비치죠. 자기 이름 발렌친이.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발렌치노비치예요. 그분이 이제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교통 스키 타시다가 이제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러시아 계셨어요. 우리 안 회장님이. 우리 이제 정 감독님은 한국에 계셨는데 그래서 정 감독이 이제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저기 당구 때 그 음악 연구팀하고 이제 그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아시아 그 전화로다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위독하다는 건 아시고 우리 이제 문이사님도 가시고 이제 막 그 여기서 이제 위문 그 병문안 가셨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모스크바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비보를 들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게 원래는 발렌친 선생하고 제가 이제 지난 11월달에 러시아에서 만났어요, 모스크바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 오면 제가 주로 저를 찾고 저도 러시아 가면 그분 찾고 해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분을 제가 행사를 하면서 이거 후손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저 실무자들하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기 모스크바에서 이게 우스리스크 연해주 우스리스크 초청을 했죠. 근데 이분도 뭐 할아버지 잘 모를 때 95년도에 이제 훈장을 받으셨잖아요. 아니 저기 훈장을 받으러 오셨죠. 그 저기 엘리자베트하고 고모하고 이제 최발렌친이 그리고 이제 원래는 62년도에 이제 최재형 선생이 훈장을 받았죠. 그 5.16 쿠데타 이후에 이제 그 군사 정권 들어서 군사 정권에서 이제 독립장을 최고의 훈장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저기를 받았어요. 연금을 받았어요. 62년부터 95년까지. 네. 3, 4년간. 그걸 이제 이분들이 소련이 이제 91년도에 붕괴됐으니까 그동안에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이 그걸 악용한 거죠. 후손들이 한국에 없다는 거를 최정생이 없다는 그래서 그 함경도에 뭐 채식을 해가지고 서류를 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보훈처 내가지고 그분이 후손 내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게 현충원에 있었어요. 국립현충원에 그분이. 가묘가 있었다고 그래요. 들었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여기 최발렌친 책에 이제 쓰실 때 그 얘기를 썼어요. 여기 앞에 서문에다가 자기가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쓰신 책인데 최발렌친 2001년도에 이분이 그 얘기를 썼어요. 95년도에 왔더니
자기 할아버지를 저 엉뚱한 사람이 후손이라고 하면서 연금을 계속 받고 존경을 받고 있더라. 보훈처 뭐 하는 거냐, 한국 보훈처가. 그래서 보훈처 장관들이 막 쩔쩔매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고모, 제 딸이죠, 엘리자베타 뼈트로브나죠. 그분하고 이제 발렌치노비치 두 손자가 네. 둘이 이제 그걸 붕괴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도 썼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발렌친이 이제 올해 또 마침 할아버지 순국 100주년에 딱 또 돌아가셔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운명인지 아니면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참 좀 더 계셨으면은. 그래서 여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서로 찾고 그분은 이제 후손으로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제 그 최재형 선생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인물, 이 거인이죠. 큰 인물을 우리가 저기 할 때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상호 보완적으로 좀 했는데 이분 학자 못지않게 많이 했어요. 그 최발렌친 선생이 제가 봐도 야 이분이 역시 공학 박사 저는 잘 모르지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최재형 선생이 최발렌친 선생이 나온 그 공과대인가 거기가 뭐 이게 최고라는데 러시아에서 모스크 바우만 공대. 그 바우만 공대 맞아. 많이 받은 그렇죠? 학교에 이제 항공 소재학 박사를 했다고. 항공 소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책에도 보면은 당신이 무슨 역사학자냐? 후손들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후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후손들 얘기를 우리 역사학자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뭐 연도 같은 거, 뭘 같은 시점의 문제라든가 뭐 사람 인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먼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사료에 의해서 이제 크로스 체킹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비아냥을 많이 받았죠. 당신 무슨 역사자도 아니면서 자기들 그 고모들 얘기한 거, 그 아버지 얘기한 거 가지고서 그 최재형 선생 책을 그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할 짓이냐.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비행기에 나가서 저기 해라. 비행기나 만들어 뭐 이런 얘기 혹독한 여기 최재형 발렌친 책에도 그게 다 나와 있던데. 네. 이 책이 이제 유고 책이 여러 권 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네. 최발렌친 선생이 이제 그 저명한 그 보리스 박 교수님하고 둘이 공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제 글도 실려 있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 말로 2004년도에 약전을 쓴 게 있어요. 우리말하고 고려인들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러시아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최발렌친 선생이 그때 실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 학자로서 이제 쓴 건데 어쨌든 좋은 학자입니다. 이 좋은 그 공학 박사로서 이 역사학자 못지않게 사료를 찾아다니는 거 보면 눈물 겼습니다. 이번에. 최발렌친. 그냥 문서 보관서 다 편지 쓰고 찾아가서 보고 할아버지의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하신데도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러시아로 낸 자료를 많이 받고 저도 이렇게 주고를 했죠. 예를 들면은 그 최재형 선생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랄까 우스리스크의 4월 참변 때 이제 일본 애들 기록에 따르면 이제 4월 7일 날 이제 죽였다는 거잖아요. 총살을 했다는 건데 이제 그 이인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인섭. 그분이 이제 그 평양 출신인데 의병부터 해가지고 쭉 그 빨치다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아주 세게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집도 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쓴 그 1960년에 이 네 분의 이제 억울하게 좀 돌아가신 네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있어. 논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그분이 1960년에 당시에 살아계신 분들을 그 후손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김희직이라는 분의 그 딸 그 마리아인데 그분을 만나서 듣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수집을 해가지고 이 네 분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최재형 그 이인섭이라는 분이 네. 거기 이제 최재형 선생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 분을 이제 약전을 다 소개하면서 이제 이 일본 군들이 육군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 이제 가뒀다가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있는 감옥 뒤에 그러면 그 왕바산제라는 게 있어. 왕바산제 그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네. 그 야산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끌고 가서 거기서 총살시키고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묻고서 후손들이 와서 찾지 못하게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인섭 선생이 남긴 유일한 종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당시 이제 그 가족들이 그냥 이 네 분의 자기들 행적을 찾기서 얼마나 고생해. 막 가서 헌병대 가서 막 항해하고 막 그냥 시체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쓴 거예요. 그 후손들. 그런 얘기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건 몰라요.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있는 감옥 뒤에 있는 왕바선제가 그 야산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답사를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그 정확한 위치는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저기 충무 저기 뭐를 이제 잔 올리고 그러는 거죠, 우리식으로. 네, 네. 발렌치는 제가 2004년도에 그 모시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또 불렀어요. 그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여기 책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거기서 절하고 이제 그 술도 올리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는데 참 눈물겨운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게 최재형 선생은 지금 우리가 묘지도 못 찾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똑같죠. 일본 이 친구들이 분명히 자료는 있을 거예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이 기록을 얼마나 하지. 근데 안 내놓는 거죠. 우리가 늘 일본 뭐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일본 육군성 가면 자기들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분명히 어디다가 묻었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약간 일본을 또 압박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다가 해야 되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네. 일본 사람들의 그 성향으로 보면은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 그것도 마찬가지고. 책에도 보면 이 최재형 선생님 후손들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숫자가 좀 몇 명인가 지금 또 여러 매개일 때만 말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4명인데 이제 2명은 아버지 못지않은 아주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최운학 첫째 아들. 그 뼈뚜루 이제 아버지 이름 똑같이 뼈뚜루 비치인데 우리말로 운학이죠. 그분이 이제 첫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제 학생 운동도 했고 저기 블라보베시첸스크라고 있어. 지금 저기 아무르주 가면은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소흑하라고 그래. 자기들 흑하는 대흑하라고 그러고 아무르간 건너편에 있는 거는 소흑하라고 그래요. 이제 러시아 사람은 그게 딱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 이제 블라보베시첸스크라고 긴 이름인데 거기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이 최운학 선생이. 그래서 그 대학 시절부터 학생 운동 좀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내전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또 그 소위 뭐랄까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적군 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설을 했죠.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이제 최성학인데 자꾸 이제 우리 저기 연구자들이 연구자들도 그 러시아 사람도 최선학으로 자꾸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 이름 성학인데 근데 러시아 말로는 N가 이제 이행이 안 되잖아요. NG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러시아는. 우리는 NG를 쓰잖아요. 그 되는데 최선학으로 자꾸 번역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최성학이에요. 파벨 뼈뚜르비치. 최파벨 뼈뚜르.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독립군 역사에도 나오는데 그 독립단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단. 이게 이제 이 서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거거든요. 이 독립단이 이 일본군의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제 이쪽 러시아로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독립단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최파벨 이제 파샤라고 그러죠. 러시아 애칭이 이제 파샤죠. 파샤죠. 최파벨. 그분이 이제 거기에 지휘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까지 가요. 자유시까지 가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아주 세게 한 분이에요. 그 둘째 아들. 그런데 결국은 내전 끝나고 소비에트 건설하는데 기여도 하고 그런데 결국 해군 쪽에 이제 사관학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해군 장교가 된 분이고 이제 함대장까지 올랐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스탈린 때 처형됐죠. 최재형 선생뿐만이 아니라 둘째. 정말 그리고 이제 아들, 그 이제 셋째는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좀 끝까지 살으셨지만은 그분도 이제 스탈린 때 30년대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딸들이 있는데 딸들 경우도 이제 셋째 그 르보비라는 분도 이제 잡혀서 죽은 분이 딸들 중에서는 그분이 이제 저기 스탈린 때 잡혀서 자기 남편하고 그래서 사이들도 그러니까 참 웬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딸들도 기질이 이제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이들도 이게 아주 선진적인 지식인들이고 네. 당시 러시아 사회의 기준을 볼 때도 엘리트들이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 중에서 3명이 스탈린 때 처형당했어요. 감옥에 간 사는 건 보통이고 뭐 유영소 노동 수용소 간 거는 보통이고 3분이 처형당했어요. 스탈린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한 분들이 그 혁명운동한 분들이 그 스탈린 때 많이 잡혀 죽잖아요. 일본의 첩자로, 저기 반역자로, 반수베트 뭐 해서 몰려가지고서 이제 많이 처형당하는데, 참 최재형 선생 경우는 이제 소련 시대 때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은 거죠.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꿀락이라는 거죠. 꿀락, 분홍.
부르주아지죠. 부르주아지. 이 부르주아지가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받은 건데 그 아들들은 또 소위 소비에트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분들이거든요. 다 사회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이제 받기도 했죠. 이제 최재형 선생. 근데 최재형 선생 자체는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사상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어떻든 그 우리 한국과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그 떠나온 그 한반도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조국하고 역사적인 조국하고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그 정치적인 법적인 조국하고 이 두 개의 조국에 거의 저기 뭐 차별이 없이 두 조국에 충성했던 분이에요. 최재형 선생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최재형 우리 쪽이고 뾰트로비치 세메노비치는 저쪽이고 그래서 이분이 뭐 이게 훈장도 양쪽에서 다 받은 분이죠. 이제 그 훈장을 그러니까 우리 최발렌진 선생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최재형 선생, 그 이범진 선생, 그다음에 그 이위종 이 세 분이 이제 양쪽 나라로부터 이제 훈장을 받은 분인데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훈장의 수가 뭐 5개나 7개나 있지만 어쨌든 그만이 그 많은 분은 아무도 없죠. 유일하게 최재형 선생밖에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그렇죠, 그렇죠.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최초에 이제 도원이었으니까 그 면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 면보다 커요. 군보다는 좀 작고 면장을 했던 분이니까 연추라고 하는 두만강 건너편에 연추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볼로스치라고 하는데 러시아 말로 그중에 그 우리 말로 하면 도혼, 중국식이나 우리는 도혼. 그 마을의 촌장들을 쫙 합쳐가지고 그 위에 있는 분이 도혼이. 그래서 최도혼 했어요. 최재형 선생 별명이 최도혼. 그래서 그걸 이제 이인서수는 최동원이라고 잘못 썼는데 그건 이제 최도원을 이제 잘못 들은 거고. 그러면 이제 별명이 비집개라는 거죠. 비집개.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잘못 알려진 게 이제 뭐 난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빼치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원래 별명은 비집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집개라는 게 함경도 방언인데 네. 스피치가라는 게 스피치가. 스피치라는 게 성량을 얘기해 성량. 네. 이 스피치가의 비치가에서 비치개라는 걸 비집개로 해가지고 성량을 함경도 말로 비집개예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을 비집개라고 그랬어요. 그 성량이 필수품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재형 선생님이 이제 초기에 특히 이제 그 러시아 말을 그냥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씩 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만은 그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쪽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도로 건설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두만강 하고 있는 크라스노의 셀로 녹둔도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군용도로 당시는 군용도로죠. 그걸 낼 때라든가 저좀 블라디보스톡 이쪽 슈코토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쪽 동쪽으로 거기까지 도로를 만들 때 최재형 선생님 그 일부의 이제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역으로 동원되는 그 한인 농민들 하고 이제 러시아의 그 담당자들하고 했던 중간에서 그 이제 일종의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양쪽부터 신임을 다 받았어요. 러시아 쪽으로부터는 한인 농민들을 잘 저기를 관리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마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네. 또 이 한인 농민들 러시아말도 잘 모르고 러시아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대변하고 네. 러시아 당국에다가 이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해서 이제 풀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최재형 선생님이 그러니까 양쪽을 다 러시아 정부 입장, 정책도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한인들, 농민들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도 이해하면서 일종의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집개라는 거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노동을 하고 간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그 최모 저기 난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뭐 뼈뚜로 쓰이면 없지만 뼈뚜로라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뼈뚜로인데 이제 뼈찌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뼈찌가가 이제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난로라고 이제 오해도 발음이 비슷해요. 그 뼈뚜로의 애칭이 빠샤거든요. 빠샤. 네. 뼈짜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저기 뼈짜 또는 저기 그 뼈찌가. 근데 뼈찌개가 난로란 뜻하고 비슷해요. 스펠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부 사람들이 뼈찌가 했다 그러니까 애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보면 이제 어린 사람들 보면은 아까 이제 아들 빠벨이잖아요. 빠벨은 빠샤야. 그죠? 다 있잖아요. 이거 올레아, 올가, 소피아스 뭐 이렇게 다 이름 있잖아요. 러시아 이름. 그런 것처럼 최재형 선생님이 뼈짜라는 말이에요. 뼈짜. 근데 그 발음이 어려우니까 뼈찌가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비집개라고 하는 거예요. 비집개 원래.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 얼마나 그 농민들이 붙여주는 별명, 함경도 농민들이 붙여주는 그 별명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글, 최혜조 신문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최재형 선생님이 최비집개 재형. 연추 최비집개 재형. 네. 그러니까 비집개라는 그 말을 농민들이 비워준 거죠. 붙여진 별명이잖아요. 네.
러시아식의 이름이 삐아짜라든가 빼찌까라는 것보다는 이게 빼찌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비지깨라고 불렀구나. 그러니까 야, 이 최장선이 그만큼 마음이 참 이게 이분이 이제 양반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양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소장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머니가 또 노비였다 온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하층민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 고통 다 이해할 수 그걸 그분들 입장에서 하려고 했던 걸 알 수 있고 그 함경도 농민들이 다 그렇잖아요. 또 이 촌대뱉던 분들이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다 이제 일종의 도망가다시피 그 당시에 잡히면은 이제 저기 효수형이잖아요. 1860년대에 1880년대 이제 함러수교가 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민이 시작되면서는 좀 낫지만 그때까지는 월경죄라고 해서 월강죄 그 두만강 건너서 잡히면 그냥 당장 효수형이란 말이에요. 저쪽 쑥대교라고 해서 이게 높여가지고 머리 짜쳐가지고 탁 창옥에다가 지금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처지인데도 그 목숨을 감수하고서 넘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함경도 농민들이. 이 최재형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글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몇 개 이제 가까이 말씀 신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다 이제 글 쓴 게 좀 남아 있죠. 이제 요 자료집에 좀 들어 있는데 최재형 선생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 뭐랄까 한인 쪽의 입장을 이렇게 지금 저기 청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1910년대 작성된 글들이 좀 있어요. 좀 더 많이 발굴이 좀 돼야 되죠. 그 자료들은 좀 있을 거예요. 러시아로 된 글들. 워낙 러시아를 잘 썼기 때문에 그분이 그다음에 러시아 모르는 사람들에도 대행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된 거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하나 정도 지금 유일하게 쓰여진 거고 나머지는 다 러시아 거를 이제 좀 많이 발굴해야 되겠죠. 네.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 이 독립운동가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를 또 획득하고 또 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글을. 그래서 저는 이분을 최재형 선생님을 이제 독립운동의 대부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최재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 타이틀이 너무 작다고 봐요. 더 큰 인물인데. 그러니까 물론 교육운동 독립운동이지만 어떻든 교육제 쪽에서 뭐 거의 러시아 한인 사회의 교육은 최재형 선생이 저희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걸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격려하고 그 교육이라는 거는 후대에 이제 쟁쟁하게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나름대로 러시아 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장교라든가 무슨 신부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자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그런 비즈니스맨 이렇게 성장한 분들이 대부분 다 최재형 선생의 그런 교육 방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최재형 선생이 이제 여러 그 한인 그 사업가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좀 내게 하고 격려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도택을 받은 분들이 후세에 이제 한인 사회에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된 거죠. 그분들이. 근데 최재형 선생이 그런 훌륭한 교육가에 있었고 뭐 언론인도 우리 잘 알다시피 뭐 저기 그 대동공부는 잘했죠. 그 전에 있던 대동신부나 대동공부 이쪽에 대양부, 대동공부 다 사장을 했죠 이분이. 그다음에 권업 회장하면서 또 권업신문 쪽에도 지원하시고 그래서 그 언론인으로서도 좀 유명한 분이죠. 교육가, 언론인, 그다음에 사업가, 비즈니스맨으로서도 성공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독립운동의 대부로 하면은 좀 너무 한쪽 면만 본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만 본 거 아니냐. 최재형 선생을 정말 두 개 주구에서 한인사회에서 그냥 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이고 공적을 남겼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저기 타이틀을 좀 다르게 붙였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 그렇죠. 그리고 근데 러시아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 좀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문인사님도 계시고 기념사회 분에 나와 계시지만은 어떻든 이게 우리 안 회장님부터 이게 여기 뭐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참 재벌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최재형 선생은 이제 지금 재벌급이 당시 재벌급 인물이었지만은 여기 최재형 기념사업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기 건강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비즈니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뭐 십시일반에 이렇게 저기 정신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끌어가는 걸 보면 제가 좀 회장도 대단하시죠. 감사하고 제가 참 미안하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재형 선생님은 실업가이기도 하시고 교육가요, 언론가요,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요즘 시대에도 맞는 코드를 가지고 계신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님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건 이제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제 소위 이제 귀족 출신이나 양반 출신들이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다든가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물질적으로 이렇게 저기 이런 거잖아요. 보통 자기 이제 그걸 버리는 거. 그건 기본인 거고. 근데 최재형 선생 삶 자체가 그는 온전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그거 우리가 프랑스 말 따질 필요도 없이 그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주 최씨 뭐 이런 것처럼 최씨 최부자처럼. 근데 그런 것도 했으면 기본이고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동포 지금 러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일본에 있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또는 유럽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해외 동포들이 사실 양쪽에 두 개 조국이 있을 때 사실 편향적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 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쪽에 한쪽에 이렇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또 미국의 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정치에 관심 있고 한국에 막 기여하려고 하지 미국 사회에서 저기 하기는 좀 못하거든요. 네. 미국 사회에는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국 사회는 이렇게 소홀하거든요. 근데 최재형 선생은 하여튼 양쪽에 다 충성한 분이에요. 아주 성실하게 양쪽 두 족을 받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희생된 분이죠. 만약에 이분이 러시아 쪽에만 그냥 했으면 러시아 국적자니까. 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도 이렇게 한국의 반일 운동 쪽에도 뭐 이렇게 거의 전면에서 활동하신 분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놈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이 최재형이 이거 같은 이 골칫덩어리가 한번 눈에 가시 없겠어요. 눈에 가시고 여러 번 이제 이 최재형 선생을 한번 이제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자기들이 그 연해 주지를 완전 장악했을 때 한 7만 5천 명이 10연회 대전 때 일본군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세력들하고 이제 우리 한인들 소위 말하는 불령선인들이죠. 일본식 표현하면 불령선인들 이렇게 점 찍어놨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스리스크에서만 해도 지금 이제 새롭게 제가 본 거니까 한 30여 명이 그 피살됐어요. 저기 일본 자를 가만히 보니까 네. 거기 30여 한인들만 그리고 이제 이 네 분까지 하면 이제 30여 명 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안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잡혀가서 우리가 잘 행사는 모르지만 4월 참변 때 최소한 뭐 수십 명이 피살됐죠. 러시아는 거의 뭐 몇백 명 피살됐고. 이제 우리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4월 참변이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에서는 자기들 뭐 합리화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쭉 이제 지켜보다가 최재형 선생은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지금 일본 측 자료를 보면은 거의 최재형 선생 그 저게 다 나와 있어요. 이 행동거지가 어디 가서 무슨 발언한 것까지 나오죠. 음식점에 가서 발언한 것까지 나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최재형 선생 그 생질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카죠. 근데 이제 뭐 그 생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누군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어민섭이라는 분이 아주 그 독립운동의 이제 그 핵심 인물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그 의형제예요. 손위 의형제. 안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거기 갔을 때 거기 러시아 갔을 때 만난 의기가 투합된 사람이 두 명인데 어민섭하고 김기룡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를 따져 보니까 어민섭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안중근이고 그다음에 김기룡이에요. 근데 어민섭이 왜 이렇게 영향이 컸냐면 아주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 엄청 해주고 그 안중근 의사하고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제 동지의 그 총장이잖아요. 그때 이제 의병 부대가 연해주 의병이 이제 1908년 7, 8, 9 이때 이제 들어오는데 함경도 거기에 막 들어와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이 어민섭 부대가 그 서수라라는 데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상인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사람을 이제 살해한 사람인데 그점 여러 가지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민섭이 모든 핵심적인 모임에 다 들어간 거예요. 손바닥, 일본 사람들이 손바닥처럼 본 거죠,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심한 것도 하나 되지만 그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거고, 그나마. 어민섭이라는 그러니까 어민섭을 일본이 밀정으로 다 이제 한 것이 저희 안중근 의사 그 하르빈 사건 그 다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동공보 그 전에 이제 그 대양보라고 하는데 최재형 선생님이 사전을 했습니다만 거기 대양보에 그 신문이 이제 창간돼가지고 나오다가 그 중간에 이게 발간을 못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민섭이가 그 활자판 그 인쇄기를 훔쳐가지고 일본 총영사관에다 바쳤어요. 근데 그도 몰랐어. 어떤 놈이 그걸 갖다 바쳤는지. 나중에 지금 그 기록을 보니까 어민섭이가 이제 나온 거야. 일본 기록에. 그래서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3.1운동 그 준비할 때도 3.1운동 당신이 총책임져라. 애국지사들이 모였을 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민섭이 당신이 그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건업회 회장으로 후보까지 올라요. 그 전에 10년대 어민섭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저기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안중근의 의형제죠. 최재형 선생의 생질이죠.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어민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밀정이라고 하는 일본 스파이라고 하는 게 발각된 건 한 1920년 가서 이 사람 좀 수상해 그래가지고 그때 겨우 이제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하여튼 일본의 고등 밀정이다. 목등이라고 하는 기토의 그 이제 일본 통역관인데 일본 형사관의 그 이제 앞잡이였다, 끈앞풀이었다. 이게 이제 그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럴 정도의 어려운, 그러니까 독립운동 최재형 선생을 포함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애들이 다 이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독립운동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선생이 일거수 일투족이 다 그런 밀정들에 의해서 어민섭뿐만 아니라 곳곳에 깔려 있는 밀정들의 그거를 통해 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1920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뭐랄까 일본군이 딱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저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근데 도피할 수 있었죠, 우리 최재형 선생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이제 결국 자기가 그냥 저기 산으로 빨치단 부대나 독립군 부대로 가게 되면 이 일본군들이 와서 이제 완전히 깽판을 부린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횡포를 부리고 이제 학살을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죠. 불태우고 이게 보통이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거는 임진왜란 때도 그러지만 이쪽 그 갑오 농민 전쟁 때부터 그리고 뭐 의병 뭐 이쪽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군 자기 패배를 하게 되면 그 보복을 엄연한 그 평민들한테 그냥 이제 4월 참변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간도에서 있었던 그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는데 그 이제 10월달에 봉우동 전투, 청산 전투 지난 다음에 거기서 또 일본 군인들이 이제 대거 들어와서 그냥 막 분탕질하잖아요, 분탕질 그야말로.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냥 막 저기 시체도 못 태우게 만들어가지고 시체에 거기다 속이 뿌려가지고 그냥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수님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네. 항상 아쉬운 점이 있는데 또 이렇게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아카데믹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진중한 자료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발굴도 더 해야겠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또 연구 발굴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러시아 지역이 이제 우리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문서를 확보하는 게 어려웠고 초기에 이제 그 소련의 또 관료주의 같은 게 있어서 소련은 아니지만은 그런 게 이제 무슨 어려웠고 문서 보관소 가서 이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게 보통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윤활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답사를 또 해요. 답사를 제가 이제 주로 최재형 선생 유적이나 한인들 이제 유적하게 되면 국경지대에 주로 많아요. 초기에 이민사 한인들이 이주해서 주로 이 두만강 건너편에 그 국경지대 많이 살았거든요. 한인 마을을 그쪽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재형 선생이 살았던 그 연추 지역도 그 국경지역이죠. 크게 얘기하면 그런 국경지역을 답사하는 게 또 어려웠죠. 가끔 이제 그 수비대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동영상 보니까 막 진흙에 또 빠지시고. 보통 이게 풀이 자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보훈처 지원 받아서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새벽 2~3시까지도 답사하기도 하고. 왜냐면 어느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서 좀 더 가면 다른 유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새벽 3~4시 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훈처 직원이 반 교수님, 하여튼 다 좋은데 또 이게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가능한 줄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받아보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이 오히려 나빠졌어요, 조건이. 그때보다는 그 답사가 그전에는 이제 좀 어수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방 로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도 이제 체제가 잡히다 보니까 이 국경 같은 게 아주 통제가 이제 엄격해지고 그래서 상당히 그 답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답사를 잘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선생이 갔던 지역은 웬만한 거 다 해놨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혹시 추가로 또 연구 발굴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네, 최재형 선생이 이제 개인 용어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 개인만 추적하면 되니까.
근데 최재형 선생님 이제 어차피 이 뭐랄까 양쪽 러시아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 쪽에 이제 자료 같은 걸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후손들이 남긴 그 해상록이 이제 중요한 자료긴 한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료로 뒷받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은 최발렌틴 선생이 했어요. 문서 보관소를 이제 다 이제 편지도 보내고 직접 가서 찾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 대관식 그 면장대회 같은 거 1894년, 96년 그다음에 1913년 세 번 가시잖아요. 최재형 선생이 그 세 번 가서 이제 그 다 러시아는 이제 이게 다 행사를 다 기록에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다 뒤져봤어요. 최재형 선생, 저기 최발렌틴 선생이. 근데 거기서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고 이제 사진이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이제 그 혹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896년. 그때 자료 혹시 못 찾나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때 이제 궁금한데. 그 찍은 사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제 책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최재형 선생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네. 형 알렉세이하고 그 조카 알렉세이 아들인 그 레프 그 최만학이라는데 그분은 학자 돌림이니까 사촌이니까 최만학인데 요 셋이 찍은 것을 이제 최재형 선생이 이렇게 이제 오려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인하고도 이제 같이 찍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쓰고 이제 그런 좀 사진이 이제 귀한데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발렌틴 선생이 그걸 찾아낸 거죠. 최발렌틴 선생이 여기 찾아낸 건데 이제 본인은 긴가민가한 상태예요 지금 이 사진. 네. 요 우리 할아버지 같지 않다. 뭐 안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선생 같아요. 예, 의상은 그런데 이게 이제 1896년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가서 이제 이 소수민족 대표들이 이제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만약에 확실하게 제 가설이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되면 이제 두 번째 사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로 하여튼 그 최발렌틴 선생이 그 우리 학자들이 여느 학자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여느 학자들 못지않게 그 예를 들면 야 그때 이제 가출해가지고 1871년에 가출해가지고 만난 그 소위 배 선장 그 세메노프가 누구냐? 그것도 추적하고 막 근데 그거 군함들 여기 러시아에서 이게 파견했던 어떤 러시아 쪽에 소속됐던 그 태평양 지역의 함대들 그거 다 조사를 하고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기록을 이제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근데 뭐 여기 블라드보스트 극동 저기 뭐야 문서보관소까지 군인 문서보관소까지 다 찍는데 러시아 학자들도 이제 그걸 해야 되지만은 이제 발렌틴 선생이 또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뭐 지금 불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최재형 선생은 한국 학자들과 러시아 학자들 간에 소위 공동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학자들은 러시아가 좀 러시아하고 짧고 러시아 학자들은 또 한국 자료, 일본 자료도 잘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논쟁점이 있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서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그걸 결론을 내린다. 잠정적인 아마.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최재형 선생 삶 전체를 보면은 초기부터 이제 뭐랄까 이제 아까 이제 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선장의 그 부인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고아원간 얘기, 고아원에서 그다음에 면장이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인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920년 돌아가실 때까지 많아요. 최재형 선생에 관해서. 일본도 가셨는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박영효 선생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1905년에 갔다는 건데 이 최재형 그럼 박영효 선생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일본 사람들이 다 추적을 했어요. 최재형 선생님 일본에 갔을 때도 그 저기 읽지 못하도 뒤에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본에. 네. 그 역시 박영효라는 일종의 망명자 아닙니까? 망명객이잖아요. 일본 사람들 볼 때는 이제 좀 약간 이 러시아에서 온 최정이라고 하는 그 불령선인하고 이 한국의 그 불순한 그 망명객인 그 박영효하고 무슨 얘기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본에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최재형 선생이 온전한 전기를 쓰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지금 정도에 이제 지금 나온 거랑 러시아 쪽에 우리 최재형 발렌틴 선생이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이제 보리스 박사는 두 분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연구하시던 보리스 박 교수나 최발렌틴 선생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러시아 학자들이 이어서 해설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딱히. 한국에도 뭐 이제 하던 사람이 계속하지 지금 신진학자들이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만 근데 애정은 끊임없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전기를 한번 써야 되겠다.
최재형 선생이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으로 정말 인물을 통해서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한인사회, 한국에서 있던 독립운동 같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더 아주 크게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체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최재형 선생을 좀 봐야 국제적인 관계를 좀 조망하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앞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제 이제 꿈인데 제가 얼마만큼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이사님도 책 보셨죠? 네. 어떤 점도 궁금하세요? 네. 그 아주 잘 들었고요. 이 책에 관해서는 제가 딱 읽고 나서 제일 그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이제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뭐 또 한국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막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만 듣고도 최재형 선생님을 알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었는데 오늘 반명현 선생님 교수님 책을 읽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최재형 선생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최재형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가니까 야 우리가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떠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도 의문을 갖고 또 앞으로 이러이러했으면 하는 이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규명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최재형 선생님이 한 단계 품격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또 제일 궁금한 점 뭐냐면은 그때 원어인하고 여원인이 있잖아요. 이제 귀화하신 분들하고 귀화 안 하시고 그쪽에 연해주에 사시는 분들이 처지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있죠. 예, 그 사이에서 최재형 선생님은 어떠셨을까? 그들 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가 좀 심했다고 들었는데요.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학자들도 그 고민한 문제. 지금도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젊은 소장학자들이 그 문제를 이제 저한테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쓰겠다고 그러는 건데 원어인인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어인 영어는 제가 처음 도입한 사람이에요. 네. 한국 학계에. 네. 그전엔 기화인, 비기화인 이렇게 있어요.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저는 역사 그 학자로서 이제 무슨 입장을 갖고 있냐면은 당시대에 우리 한인들이 쓰던 용어를 쓰자 가능한 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학자들이라도 그 언어를 살리자, 용어를 살리자. 아까 채비짓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그래서 기화인, 비기화인 하게 되면 좀 약간 우리 일반적인 학술 용어를 맞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렇게 안 썼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은 원어인, 여호인이라고 썼다. 원어인이라는 것은 원래 원자 또는 이제 원시 원자에서 먼저 온 사람들. 영어로 하면 올드 세틀러라고 했죠. 근데 러시아 말도 있습니다. 스타보질리라고 해서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인은 그 나머지 여자 있잖아요. 네. 여분할 때 여자에서 그냥 여기서 그 늦게 간 사람들이에요. 늦게 정착, 최근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뉴 세틀러지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게 거기 새로 이주해 온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처지가 달라요. 원어인들의 경우는 이제 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장기임대 형식입니다만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시아가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고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토지를. 원어인들은 이제 줄 땅이 없죠. 늦게 가니까. 그리고 러시아 국적을 가진 자들한테만 토지를 줬기 때문에 이 여호인들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어인들은 국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1910년대 가면 이제 곤다찌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 그때는 이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한인들이 이미 개척한 거를 이제 뺏어서 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이제 개척해놓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저기 주고 좋은 땅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미개척 또 개척하면 또 러시아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어떤 데가 하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호인들 경우가 여호인 농민들이 말하면 이제 바늘을 꽂아도 바늘이 미끄러질 정도의 그 낭떠러지기 가서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그 좋은 땅들은 다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하고 여호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차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법적인 차이, 정치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그 사회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계급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계급 투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을 보는 입장에서 달라요. 이게 한국을 보는 그 시각이 지금 이제 최재형 선생은 원어인이죠. 원어인 중에서도 대원어인이죠. 최재형 선생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를 생각하는 것과 한국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원어인과 여우인들이. 네. 그럼 최재형 선생은 양쪽에 충성했다고 하는 분인데 그러면 원어인 입장이 더 강했을까, 여우인 입장이 더 강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다 충성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러시아 국적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제가 볼 때는 충실하게 따랐던 분이라고 봐요. 이쪽 한국은 이미 이제 멸망의 길을 망국의 길을 가니까 그래서 러시아 최재형 선생의 입장이라는 거는 그 만약에 상충됐을 때 러시아 입장하고 한국 입장이 상충됐을 때는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동포들이 지금 조선족들도 이제 어려운 것처럼 만약 그런 양 국가가 상충이 됐을 때는 이제 최재형 선생 같은 원어민들이 어려운 처지지만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상충되지 않고 저기 합치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최재형 선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뭐 긴 기간이 이제 일본, 러시아와 한국이 거의 이해관계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선생 삶자는 이제 그 고민을 적었다고 그러지만은 상충이 될 때가 있었어요. 러시아 정부하고 일본하고 서로 이제 파업을 한다든가 이 제1차 세계대전기에 그러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인들 탄압해야지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최재형 선생도 1911년에 한번 잡혀가고 그다음에 15년에 또 제1차 세계대전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좋을 때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이용해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와 한인들 사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최재형 선생은 이제 음모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좀 혹독하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최재형 선생이 그 사람은 완전한 러시아 사람이다. 네. 우리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 안중근 의사들 그 액면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제 법정 그 저기 뭐 진술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재형 선생에 대해서 너 코멘트를 해보라 그랬더니 조금 그 사람은 러시아가 더 러시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구태여 양론적인 데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최재형 선생 그런 입장이죠. 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이 여호인들 입장을 이제 저기를 하려 했던 분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최재형 선생이 이제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뭐 러시아 국적을 가진 분인데 뭐 그러나 1919년 그 뭐랄까 이 대한민국 국민의회라고 하는 그 정부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외교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4월달에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무총장으로 임명된 거라든가. 네. 러시아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이제 러시아 국적자지만은 한인들이 볼 때에도 둘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분은 최재형은 이제 여호인들 웬만한 여호인들 못지않게 그 뭐냐면 한국의 애국자다. 애국지사다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태여 가른다고 한다면 러시아 국적자니까. 러시아 쪽에 이제 충성했던 분이죠.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가능한 대변하려고 했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한인들하고 상충됐으면 가능한 한 그거를 이제 아까 비집게란 별명 얘기했을 때 나온 것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쪽 뭐랄까 여호인들이라든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분이죠. 이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이제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저 초기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합병되고 나서 일본에 망한 시기, 러일 전쟁 시기,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후 시기. 러시아 혁명 시기는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막 깽판 칠 때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주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러시아의 주권이 약할 때니까 그때는 이 러시아 정책이 어떤 건가 지금 약간 막 갈라질 때란 말이에요. 어느 쪽은 저쪽 좌파 쪽에 그 볼세비키 쪽에 붙고 어느 쪽은 온건파 사회혁명당 SL이라는데 거기 붙고 어느 쪽은 또 심지어는 백이파. 그 제정 러시아 때 그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 백이파에 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소수지만 그런 이제 다양한 정치 노선이 드러나는 시기에 그럼 최재형 선생은 어떤 입장이었으나 중간 입장이죠. SL 계통이 그게 다 원어인의 대다수 입장이 이제 그 SL이라고 사회혁명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농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주로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특히 러시아 국적을 가진 원어인 지식인들이 대부분 SL이었어요. 사회혁명당. 그래서 제임스 투보라고 하는 그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중간파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그
기구가 자치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혁명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볼셰비키 혁명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정부 역할을 한 건데 이쪽에 연해주 쪽에서 마찬가지인데 제임스 투보라고 그래. 그게 의회라고 하는 건데 지방 자치의회인데 거기서 우스리스크에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거기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잖아요. 혁명 이후에. 그 제임스 투보 이제 검사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또 우스리스크 이제 시의 이제 부시장까지 이제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파들이 만든 정부, 중간파들이 만든 그 정권에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한 거 보면은 이제 최재형 선생은 이제 중간 온건파였다. 저쪽 적군 쪽에 저기 볼셰비키 쪽도 아니고 네. 이쪽 백이파도 아니고 중간파였다. 이건 이제 혁명 이후에 이제 최재형 선생의 그 입장인데 이제 제정 러시아 시기도 그런 정도의 노선이 아니었겠는가 최재형 선생이. 우리가 이제 최재형 선생의 정치 노선을 구태여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건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예요. 이게 좀 더 연구자들이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자료도 많이 발굴해야 될 문제죠. 저도 쭉 책을 쭉 보면서 최재형 선생님이야말로 뭐 부, 명예, 권력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뭐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도 독립운동에 바치고 그러던 분인데 과연 그 머나먼 땅에서 이 최재형 선생한테 이 조국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였길래 이거 모든 걸 버리고 다 바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참 희한한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네. 최재형 선생이 이제 그 두 개의 조국에 충성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독특하지만은 그 최재형 선생님 그 신분에 관계된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양반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러시아 국적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른 저기를 행적을 보였을 텐데 최재형 선생 자체가 물론 최 씨니까 이제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시대 때는 이제 유명한 그 문벌 집안이잖아요. 최 씨라는 게. 뭐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쇠락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함경도에 사는 잔반이었겠죠. 그 집안이 최영백 선생이나 그 집안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후손들이 이제 좀 했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든 그 양반의 그 계보는 족보상으로 이어지지만 족보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누가 이제 와서 최 엘리자베트한테 그 딸한테 보여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안은 그렇죠. 계보 우리가 다 올라갈 수 있죠. 족보 다 갖고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집안이었지만 잔반이고 소장농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주들로부터 탄압받고 억압을 받는 착취받는 그런 신분이었다. 그런 신분에서 말하면 조국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러시아로 이주한 거죠. 그 남의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개척을 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처지를 잘 이해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는가. 최재형 선생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올바르고 이게 뭐랄까 억압하고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상당히 그 체질적으로 그런 걸 이제 상당히 거부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범윤 그 선생하고도 이제 동의회 만들 때 상당히 이제 트러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분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노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독립운동 단체를 운영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재형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평민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평민으로 갖고 있는 그런 애국심 민족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체질화됐던 분 같아요. 최재형 선생님.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두 개의 조국에 이제 충성을 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런 자산이. 그 품성상으로 심성상으로 최재형 선생은 상당히 참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그 난로라는 별명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떻든 그 성냥 같은 별명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따뜻한 분 같아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아껴주고 그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집안에다가 최재형 선생 사진을 걸었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저기 박미엘 선생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그게 자발적으로 거는 거잖아요. 누가 뭐 무슨 정치 지도자나 국가 원수를 거는 것처럼 스탈린이나 뭐 레닌을 걸으라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함경도 출신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최재형 선생을 존경해서 거는 거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거를 그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재형 선생이 이제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리 한인들로부터 억압받는 그 뭐랄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가난한 빈농의 어떤 한인들로부터 참 사랑과 존경을 받았구나. 그걸 우리 이제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심성을 가졌던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책에서 5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안중근과 최재형 또 이런 부분 3장이었나요? 그렇죠. 네, 3장에. 일부러 그렇게 나누시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이 구성이 지금 첫 번째 거는 이제 2004년도에 그 최재형 선생을 이제 우리가
이 고려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고려인 사회에서는 최정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네. 뾰토르 세미노비치 존재를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달의 독립운동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간단히 약전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행사용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거고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죠. 그게 이제 일장에 이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이제 책이 이제 많이 러시아로 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1장이고 2장의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그 뭐랄까 그 4월 참변에 관한 거죠. 최정선이 4월 참변에 이제 희생된 분이기 때문에 4월 참변이 뭔가 그냥 뭐 일본 군들이 무슨 완전히 분탕질한 거냐,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여러 만행을 저지른 거냐,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 배경, 국제적인 배경, 그 니양 사건이나 3.1운동 이후부터 그 니양 사건이나 그 전후의 그 맥락들을 주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 최정 그 저기 4월 참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정 선생님 지금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만 이제 안중근 의사가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동의해.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어떤 경우는 과장돼 있고 어떤 면은 또 너무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안중근 의사하고 이제 이게 좀 많이 지배적인 게 됐는데 최재형 선생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전에는 그 이제 소위 이제 뭐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 제가 그 논문에서 좀 처음 밝힌 건데 그 김두성이 바로 최재형이다.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이제 그 공판 전략으로 김두성이라는 사람을 내세운 건데 김두성이라고 하는 의병 총장의 실제 인물은 최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 하루빈 거기 가실 때 그 안중근 의사 갈 때 그걸 이제 지금 안중근 의사 하루빈 사건에 대한 이제 배경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대동공부가 어떻게 관련된 거냐. 근데 이제 어떤 과장돼서 얘기하는 분들은 최재형 선생님이 다 그걸 배후에서 막 이렇게 다 계획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제공했다. 근데 그렇게 표시한 글들도 있어요. 네. 이진석 선생 아까 제가 이제 전집던 그분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과장된 거고 이제 대동공부 쪽에서 이제 지지한 건 있죠. 지원한 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안중근 의사가 하루빈 떠나기 전에 최재형 선생 집에 있었죠. 연추 지역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비 제공을 하고 거기서 사격 연습을 했으니까 뭐 근데 그 넓은 보면은 야, 이 총을 가지고 와서 해라 뭐 이렇게 기대했겠습니까? 예, 안중근 의사 정도는 총 같은 거 갖고 있었던 거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숙식을 제공했으니까 다 제공해 준 거죠. 저 최재형 선생님 이제 그런 걸 거기에 뭐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 갔던 게 만국 애국지사들이 다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최재형 선생님 집에서 거기 가면은 뭐 여기 뭐 이갑 같은 사람들도 가면 무조건 가서 이제 인사 겸 그다음에 이제 도움도 받을 겸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받은 거죠, 사실은. 나는 이제 그러나 그걸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다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장된 거고 여러 사람이 이제 안중근을 제 배후에서 지원한 거고 조금씩 관여된 거죠. 그걸 어떤 한 사람이 다 뭐 유인석이가 했다. 의하면 유인석 선생이 했다. 이것도 유인석 선생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도 구태여 하루빈 사건에 안중근이 관여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진용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이준용이라는 장군이 의병대장인데 그분이 나 때문에 이쪽 러시아로 왔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준용 그 양반한테 이제 그 공판 기록을 보면은 협박을 해요. 그래서 100루블을 받는다고 이준용한테. 그 이제 그것도 법정에서 저 체포돼서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이게 여러 자료를 크로스 체킹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 최재형 선생님도 거기에 일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활동해 동의회부터 동지인데 동의회 시절부터 그 밑에 그 최재형 선생님 만든 동의회에 거기에 자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최재형 선생님이 그걸 스폰서 노릇을 한 것이고 러시아 당국자들과 했던 그런 외교적 문제 다 해결한 건데 그 뜨거운 동지죠. 그 많은 동지가 없죠. 그러니까 하루빈 갈 때도 그때까지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를 한 거죠. 그 정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도는 상당히 이제 최재형 선생이 그때 1909년 가게 되면 조금 손을 띄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뭐 과격한 건 그저 급진 운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무장투쟁 같은 거 의병 운동인데 이거를 최재형 선생은 그 정도 거리를 좀 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안중근 의사 시도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뭐 상칭이 안 돼요. 근데 저기 안중근 의사님을 위해서 그 러시아 변호사를 준비하고 미알로프. 있었다고 미알로프. 얘기하셨고 또 나중에 또 그 부인이랑 자녀분들이 또 최재형 스님 집에 머물렀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후견을 하신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요? 후견인이죠. 후견인인데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자꾸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많이 도와주신 거죠. 최재형 선생이 그 이제 그분이 이제 뭐랄까 애국지사들 독립운동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중근 의사 후손 그 가족 어머니부터 해가 쭉 거기 연해줄 가장 처음에 가신 게 연추예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그걸 돌봐줬죠. 그다음 민궁호 의병장은 그 이제 그 1907년 그 군대산 이후에 이제 저기 원주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일본군한테 잡혀서 피살되는데 그 가족들도 그 안중근 의사 뭐 중간에 저기 있습니다. 그 최재형 선생 거기 그 연추 지역에 살았어요. 도움을 그 받았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뭐랄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가족들까지 다 챙겨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족들이 처음에 가셔가지고 그 최재형 선생 그 연추 지역에서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최재형 부인이 그 이제 그 돌봐주고는 얘기 남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거지만 이제 하루빈 사건을 딱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최재형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관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논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한인 이주사가 이제 네 번째 장에 들어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 특강한 부분인데, 그게 좀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제 말로들 한 거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책 전체를 읽기가 곤란한 분들은 마지막 5장만 봐도 최근에 이제 제가 강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작년에 강의. 그렇죠. 작년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이제 거기서 아마 그 부자들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도와준 부자들. 뭐 경주 최씨 부자물 해서 거기 이제 최재형 선생을 이제 저한테 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 즐거운 마음을 했어요. 그 강의를.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했죠. 네. 5장까지 이렇게 해서 저도 5장 읽으면서요. 네. 직접 옆에서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강의 네. 내용을 네. 쓰셔가지고 네. 네. 쉽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네. 정말 영화 한 편, 역사 다큐멘터리 보는 그런 느낌. 원래 드라마틱한 분이니까 네. 그 삶 자체가 참 요즘에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그런 삶을 걸었던 분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최재형 선생이 참 거인입니다. 대단한 거인이에요. 이런 책을 정말 쓰시기가 특별한 또 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이제 최재형 선생을 쭉 주목을 하면서 했던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특별히 이제 올해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순국 100주년.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행사가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이제 최재형 선생 순국과 관련한 행사들이 많았겠죠. 학술회의든 추모 행사든 간에 있었을 텐데, 우리 4월 참변도 원래 행사를 이제 원래 하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내에서 이게 갖게 된 이제 행사들에 대한 자료로서 이제 이게 참조를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동안 글 써왔던 모았던 거고, 그 첫 번째 이제 계기죠.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모제를 제가 2004년부터 쭉 했는데, 그걸 이제 저도 추모제 자체를 아마 정리해도 엄청난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도 이제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학자로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마무리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에 이제 모은 사진이라든가 이제 거기 기여를 했던 분들, 이걸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 이제 뭐랄까.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나와 있는 최재형 선생이 이제 알려진 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너무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이제 노비 출신이라든가 또 빼찍가는 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대중화됐어요. 이제 고치기 힘들어요. 학자가 그거 잘못됐다 이게 하기가 나오고 당신 틀렸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너무 일반화돼서 이거에 대한 좀 그냥 시정이 필요하겠다. 내 연구자로 보면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이제 사실적인 측면을 그 이외에 최재형 선생과 관련된 것들을 저는 이제 러시아 자료, 일본 자료, 우리 자료들 이제 다 참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 학자들이 못 보던 것, 또 우리 한국 학자들이 못 보던 것들을 이제 좀 그걸 이제 제시해주면 좀 약간 우리가 앞으로는 제대로 된 그 최재형 선생의 어떤 모습, 삶을 좀 조명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책을 기획할 때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좀 살을 붙인 겁니다만, 어떻든 그 최발린진 그 손자 그동안에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은 이후로 이제 상당히 그 상호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그 최재형 선생의 어떤 그 기리는 그 작업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최재형 선생하고 이제 최발린진 선생하고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고 하는 거인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건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부터 제가 쭉 이제 우스리스크에서 같이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곳에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분이 또 돌아가셔서 앞으로도 이게 더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그분을 이제 좀 추모하는 그런 그 네. 추모의 어떤 그 뭐랄까 기념으로 이제 책을 그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그분 사진을 여기 많이 실었습니다.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발린지 선생님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명인지 아니면 그 비극적인 건지 할아버지가 순국한 그 100주년에 본인이 또 직접 또 떠나셔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참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기로 제가 책을 정리했는데 얼마만큼 이제 상당히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금 이제 완벽한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좀 제대로 된 어떤 최재형 선생의 어떤 전기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이제 후회를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료라든가 이건 보완할 게 많고 쟁점에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호인 여호인 관계는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들이거든요. 연구 주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제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최재형 선생 관련된 그 연구들이 많이 후학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후학들이 없어요 거의. 네.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제가 그 최발렌친 선생이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저도 약속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 약속 지켜서 노력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보면 또 해외 동포의 롤 모델이 네. 그 부분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도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나요. 그게 이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네. 이 책은 해외 동포들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선생의 삶을 읽다 보면은 자기들을 한번 오버래핑 되거잖아요. 미국 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역사적인 경험은 다르지만 아 이게 참 두 개의 조국 내가 떠나온 역사적인 혈통적인 조국하고 현재 살고 있는 현실적인 그 정치적인 그 조국 법적인 조국과의 그 조국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떻게 그 민족과 그 한인들을 위해서 그 한국이라든가 이 조국을 위해서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롤 모델을 상당히 최재형 선생님이 이미 100년 전 그 100여 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참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 고려인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책을 내셔서 저희 네, 네. 자세하게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최재형 선생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념사업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지역의 그 독립운동사나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우리 반 교수님 많은 지도 발달로 좋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네. 자꾸 자라나도록 그렇죠.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네. 네, 마지막으로 이 책과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 듣고 네. 아, 제가 연구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최재형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난 거는 행운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역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최재형 선생을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의 또 뭐랄까 삶의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이제 우리 교포들만이 아니라 저도 역사학자로서 이 최재형 선생 삶을 이렇게 쭉 분석해보고 따라가면서 자 우리 뭐랄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최재형 선생을 만난 게 저 역사학자로서는 상당히 큰 행운이었고 또 이렇게 이제 책을 나름대로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내서 우리 최재형 선생이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 헌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스스로 이게 뭐랄까요 만족스러워합니다. 네. 앞으로 저 네, 이 최재형 선생님의 삶과 또 정신, 순국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 책도 열심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 고려인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 최재형 선생님에 관한 책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이 최재형 선생의 삶, 정신, 우리 후손한테도 큰 교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반병률 교수님께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